여러분은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일까요? 땅일까요? 그도 아니면 이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9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새벽 5시 쓰러진 엄마 대신 거대 기업의 회의실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를 쥐고 그 만년필 하나가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가족의 비밀을 깨웁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어르신 먼저. 그 한마디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가 어른들에게 가르쳐준 진짜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의 119와 낡은 만년필. 나는 지금 해성그룹 본사 12층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2명의 어른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픕니다. 내 손에는 엄마의 제안서가 들려 있습니다. 표지에 형광펜으로 그어진 글씨, 시니어 방문 돌봄 연계 플랫폼, 서민서. 회의실 맨 끝에 앉은 회색 머리 남자가 입을 엽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한다고?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얼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수술 중이라 자료만 전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옆에서 누군가 픽 웃습니다. 아니, 애가 뭘 안다고. 사실 저도 제가 여기 있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6시간 전만 해도 저는 반지하 방 구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창문 밖으로 쓰레기 수거차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엄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가 뜨겁고 손이 떨립니다. 입술도 갈라져 있습니다. 엄마. 부엌으로 달려가 물컵을 들고 왔지만 엄마는 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가로 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119부터 눌러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 성북구, 아파트 아니고 반지하예요. 문 앞에 빨간 화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할게요. 떨어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놓인 가방을 봤습니다. 제안서. 엄마는 어젯밤 늦게까지 그걸 고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내일 큰 회사가 해성그룹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는 사업하는데 거기서 엄마 프로젝트 좀 들어달라고 해볼 거야.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이 붓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안서 파일, 명함, 그리고 낡은 검은색 만년필. 뚜껑에 흠집이 나 있고 몸통에는 금색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가끔 그 펜을 꺼내볼 때면 말했습니다. 아빠 거야. 저는 아빠 얼굴을 모릅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도 가방에 챙겼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10시. 엄마는 10시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은 하얗고 시끄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뭔가를 주사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 누나가 물 한 잔을 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지죠? 응, 금방 나아질 거야.
몸살이 심했나 봐. 하지만 누나 얼굴은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0분. 10시까지 2시간 반. 엄마는 이 자리를 위해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두드리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왔습니다. 어제는 옷까지 새로 샀습니다. 엄마가 못 가면 기회가 날아갑니다. 저는 간호사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혜성그룹 어떻게 가요? 혜성그룹? 왜? 엄마가 거기 가야 하는데 대신 자료만 전해드리려고요. 누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줬습니다. 4호선 타고 명동에서 내려. 거기서 10분 걸으면 돼. 근데 혼자 갈 수 있겠어? 네. 저 혼자 학교도 가요. 혜성그룹 로비는 너무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두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누나가 저를 봤습니다. 어린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10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수술 중이라 못 와서 이것만 전해주세요. 누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발표요? 무슨? 시니어 방문 돌봄 플랫폼이요. 엄마 이름은 서민서예요. 언니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죄송한데요. 10시 고령자 생활서비스 투자 심사 관련해서 아이가 왔어요. 네, 아이요. 발표자가 수술 중이라면서요. 잠시 후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나이는 많아 보이는데 걸음이 빨랐습니다. 안녕. 나는 정혜준이라고 해. 너 이름은? 윤도윤이요. 도윤이. 엄마가 정말 수술 중이니? 네. 성북구 시립병원이요. 정혜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보며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위로 올라가자. 회의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자료를 전하고 싶다고? 네.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발표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정혜준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해줘. 어차피 오늘은 듣는 자리니까. 그렇게 저는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 벽에 걸린 큰 화면. 그리고 저를 보는 12쌍의 눈. 앉아. 정혜준 아저씨가 의자 하나를 당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회색 머리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서 내용 알고 있니? 조금요. 그럼 설명해봐. 저는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표지 다음 장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 방문 돌봄 공백 시간대 분석. 엄마가요, 할머니들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시간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토요일이랑 월요일 사이에 빈 시간이 많대요. 옆에 앉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비는데? 선생님들이 교대하니까요. 3일씩 일하고 쉬는데 그 사이에 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누가 가면 되잖아요. 가까운 선생님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색 머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화이트보드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노트에 그려둔 그림이 기억났습니다. 동그라미랑 화살표. 할머니 집이 여기 있고요. 저는 보드에 네모 3개를 그렸습니다.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요. 화살표를 이어 그렸습니다. 왔다 갔다, 꼬인 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그렸어요. 저는 화살표를 지우고 새로 그렸습니다. 이번엔 짧은 선으로.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이 순서대로 가면 시간이 줄어요. 그럼 선생님도 덜 힘들고 할머니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동거리 최소화랑 방문 빈도 증가를 동시에 회색 머리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장 넘겨봐. 정해준 아저씨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표가 떴습니다. 저는 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일, 시간, 지역 코드. 이거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3일 주기 교대 패턴이 빠졌어요. 뭐? 토요일하고 월요일 접점이요. 보세요. 여기 선생님 번호가 안 보여요.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노트북을 당겨가더니 엑셀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맞네. 토, 월 접점에서 7.3%가 공백이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출받은 제안서 중에 이걸 짚어낸 건 없었어. 회색 머리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도윤아, 이거 내가 찾아낸 거니 엄마가? 엄마요. 전 그냥 그림만 그렸어요. 그림? 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밤에 끄적이던 공책. 저는 심심할 때 거기 낙서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동그라미 안에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림이 나왔습니다. 화살표 위에는 시계와 자동차. 엄마가 어려운 말로 설명하길래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할머니가 오래 기다리면 슬프니까 빨리 가는 길로. 정해준 아저씨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색 머리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회장님이라면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닌가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정장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렸습니다.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에 놓인 제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어서 만년필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얼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고 만년필만 봤습니다. 그 펜 어디서 났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빠 거예요. 아빠? 네. 엄마가 아빠가 쓰던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이요? 윤도윤이요. 아니, 아버지. 아버지 이름. 저는 만년필을 뒤집었습니다. 뚜껑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이름. 윤지훈이요. 만년필이 할아버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펜이 구르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정해준 아저씨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로 윤지훈이냐? 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해준 아저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니? 성북구 시립병원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간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할아버지가 만년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 착했지. 너무 착해서 내가 놓쳐버렸구나. 할아버지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정혜준 아저씨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누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깨어났어. 지금 회복실에 계셔. 정말요? 응, 들어가 봐.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드려도 되겠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복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해성그룹 회장 윤태곤입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면접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제 아들 도윤이의 만년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준 만년필.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엄마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전이었어요. 강원도 산사태 구조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회복지사 실습생이었어요. 엄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분을 발견했을 때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대요.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파손되어 있었고 그냥 가방 하나만 메고 계셨대요. 가방? 네. 낡은 크로스백. 안에는 옷 몇 벌이랑 노트 하나, 그리고 그 만년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계속했습니다. 지방 공립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 기억을 못했어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런데 어떻게... 노트에 메모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방문 기록 같은 거요. 이름이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분이 요양보호사시거나 사회복지 쪽 일을 하셨구나 생각했어요. 정혜준 아저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경찰에라도.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어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대요. 실종 신고도 매칭되는 게 없었고, 그럴 리가. 정혜준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의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리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분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를 실망시켰다고만 했어요. 떳떳해질 때까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할아버지가 벽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이 멍청한. 할아버지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는 길에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뭔가? 당시 그 지방 공립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신원미상 남성 환자. 입원 기간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정혜준 아저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퇴원 이틀 전 병원 상담실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 네. 당시 병원에서 기억회복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카세트 녹음을 권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녹음하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거 저도 알아요. 그분이 녹음하신 거 봤어요. 할아버지가 정혜준 아저씨를 봤습니다. 어디 있나? 차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병원 복도 끝 작은 상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낡은 휴대용 라디오 겸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원본을 병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4일. 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 지훈입니다. 제가 실망만 드린 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누이가 어머니가 되는 분들을 돌보는 일, 그게 제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걷는 일, 그게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젠가 떳떳해지면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잠깐의 침묵. 아버지, 사랑합니다. 카세트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른이 우는 걸. 그것도 할아버지가. 정혜준 아저씨가 카세트를 뒤집었습니다. 회장님,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하게 각인된 글씨. T. Y에게. 다시 만날 날까지. T. Y. 태곤윤. 나야. 나한테 보낸 거야. 할아버지가 카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2016년 3월에 퇴원하셨어요. 저랑 함께. 저희는 서울로 왔고 작은 집을 얻었어요. 그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저는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했고, 그리고 1년 후에 도윤이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네, 지훈 씨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할아버지,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를. 정혜준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훈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엄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할아버지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폐렴이었어요. 갑자기 나빠지셔서 병원에 모셨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윤이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사랑한다고. 할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를 떠나게 만들었구나. 정해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 내가 내 길을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실망시켰어.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만 했대요. 할아버지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켜줄게. 너와 내 엄마를. 저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해준 아저씨가 밖에서 전화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네.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 등장, 회사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런 프레임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흘렸나? 조사 중입니다만 오지연 재무총괄 쪽으로 보입니다. 오지연. 할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알았네. 본사로 돌아가지. 기자회견 준비하게. 회장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야지. 더 늦으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할아버지가 엄마를 봤습니다. 민서 씨 괜찮겠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이 아이를.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그분이 저를 지켜줬어요.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할아버지 회사 다시 갈 수 있겠니? 네.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할아버지가 모두에게 소개할 거야. 우리 손자라고.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언론의 파고와 아이의 해법. 병원에서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해준 아저씨의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네, 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코멘트로 가십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법무팀장. 네. DNA 감정은 이미 의뢰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할아버지 회사가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단다. 왜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너를, 우리를. 정해준 아저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숨겨진 손자 등장, 경영권 분쟁 예고, 신혼 미상 아동, 회의실 난입 소동, 주가 급락, 투자자들 혼란.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야. 누군가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치웠습니다. 도윤아, 무섭미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거짓말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거짓말 안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회장님 손자래. 근데 확인은 된 거야? 정해준 아저씨가 앞장섰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객센터 상황 어때? 정혜준 아저씨가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내용은 돌봄 서비스 끊기는 거 아니냐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당장 안내문 보내.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이미 보냈습니다만 전화는 계속.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액자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주가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간 선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장 시작 30분 만에 8% 하락입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지연은 아직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증거는 IT팀에서 추적 중입니다. 내부 문서 유출 경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사가? 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자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더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주들도 동요하고 있고 정혜준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일단 오후 2시로 잡겠습니다. 그 전에 기자회견 먼저 하시죠. 기자회견? 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 늦으면 루머가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1시에 대강당에서 저는 할아버지 회장실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혜준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심심하지? 아니요. 근데 아저씨, 응? 고객센터가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들 전화 받는데요. 정혜준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어차피 기자회견까지 시간 있으니까. 고객센터는 9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헤드셋을 끼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 방문 그대로 진행됩니다. 직원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센터장이 우리를 봤습니다. 비서실장님, 이게 무슨 상황 보러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평소 콜량의 5배입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불안해하세요. 저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똑같이 바빴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엘리베이터가 밀려서 1층까지 30분 걸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저기요. 센터장이 저를 봤습니다. 응? 어린 친구 누구니? 정혜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자입니다. 센터장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소문이. 네. 근데 이 친구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엘리베이터 오래 기다려요? 응. 요즘 그래. 우리 건물에 회사 사무실이랑 고객 상담실이 같이 있거든. 그래서 출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밀려. 그럼 나누면 안 돼요? 나눠? 엘리베이터를 업무용이랑 고객용으로요. 할머니들은 오래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센터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정해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 못했지?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요. 버튼이 너무 많아요. 버튼? 할머니들은 복잡한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사람 연결 버튼 하나만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센터장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이 친구 몇 살이야? 9살입니다. 9살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정해준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역시 회장님 손자입니다. 센터장, 당장 실행합시다. 네. 지금요? 지금이요. 엘리베이터는 시설팀 불러서 10분 안에 세팅하고 전화 시스템은 IT팀 바로 투입합니다. 센터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분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1, 2번 고객 전용, 3, 4번 업무 전용. 고객센터 전화기 화면도 바뀌었습니다. 크고 빨간 버튼 하나. 상담원 연결. 센터장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균 8분에서 4분으로. 콜 불만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르신들이 바로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정해준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대단한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늘 말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빠르고 쉽게. 12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고객센터 상황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이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도윤이가? 정해준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분리, 전화 시스템 개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역시 지훈이 아들이야. 지훈이가 늘 그랬지. 어르신 먼저. 그때 정해준 아저씨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IT 팀장. 네, 확보했습니까? 정해준 아저씨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회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지연 건? 네. 내부 문서 유출 메일 헤더, 광고주 결탁 로그,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헐값 매집을 노린 증권 계좌 거래 내역까지. 할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좋아. 기자회견 때 다 공개하지. 회장님, DNA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입니다. 도윤이는 회장님의 생물학적 손자가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저도 울컥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해준 아저씨가 시계를 봤습니다. 회장님, 1시간 남았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알았네. 도윤이도 같이 가자. 네. 내가 옆에 있어야 해. 할아버지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대강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수군거림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님, 누군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강당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기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웅성거림.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도윤아, 무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진실을 말하러.
문이 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봤지만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성그룹 회장 윤태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 윤지훈의 아들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사과와 역전의 증거. 대강당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상 중앙에 서 계셨고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뒤쪽 스크린에는 해성그룹 로고와 함께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니어와 함께 걷는 기업 선언.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지훈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해성그룹의 대표로서.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30년 전 저는 제 아들이 선택한 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는 대신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택한 아들을.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저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윤지훈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제 손자 윤도윤.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걸었던 길.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길을 이제 저와 이 회사가 잇겠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법원 감정 DNA 결과. 피감정인 윤도윤과 윤태곤의 생물학적 관계. 조성관계 확률 99.9%.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병원 기록.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강원도 공립병원 입원 기록. 신원미상 남성 환자. 퇴원 시 기재된 이름 윤지훈.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카세트 테이프 사진. 2016년 2월 14일. 윤. 뒷면 각인. T. Y에게. 다시 만날 날까지. 정혜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음성 파일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음소거 처리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누이가 어머니가 되는 분들을 돌보는 일, 그게 제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 떳떳해지면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사죄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약속도 함께. 그때였습니다. 좌측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여자가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지연, 재무총괄. 기자들이 돌아봤습니다. 오지연이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이사, 지금 뭐 하는 건가? 정혜준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주주로서, 이사로서. 오지연이 기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명백한 감정파리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DNA 결과가 뭡니까? 진짜 손자가 맞다 칩시다. 그래서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한테 회사를 넘기자는 겁니까? 오이사, 지금 무슨 주주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직원들은요? 우리 회사가 가족 놀이터입니까? 카메라가 오지연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려 했지만 오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감정에 휩싸여 계십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손자라니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저는 오지연을 봤습니다.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이사, 할 말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회장 직무 정지.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메일 화면이 떴습니다. 발신인 오지연. 수신인 불명. 제목 해성그룹 내부 자료. 첨부 파일 DNA 결과 초안. 회의록 사본. 타임스탬프. 오늘 새벽 4시 32분. 오지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이사가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문서였죠. 다음 화면. 메신저 대화 내용. 오지연과 알 수 없는 상대방. 주가 떨어뜨려. 8%면 충분해. 내가 그때 매집할게.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오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증권 계좌 거래네요. 오지연 명의 계좌. 오늘 오전 9시 35분. 해성그룹 주식 대량 매수. 평균 매수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8.2%. 이것도 조작입니까? 정혜준 아저씨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이사, 당신은 회사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켜 헐값에 주식을 매집하려 했습니다. 내부 기밀을 유출했고 언론을 조작했습니다. 오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증거는 이미 법무팀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준 아저씨가 출입문을 가리켰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의 배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입니다. 오지연 이사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오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오지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도 썩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해성그룹은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수익보다 신뢰를, 성장보다 사람을 먼저 두는 길.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 옆에 와서 한마디 해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응. 내가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줘.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높아서 정혜준 아저씨가 낮춰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윤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빠는 윤지훈이에요.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을 했대요. 할머니들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같이 걸어드렸대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어르신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회의실에서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르신 먼저, 돈보다 사람 먼저. 대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제 아빠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1명, 2명. 그러다 모두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할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혜성 어르신 신뢰 선언을 발효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혜성 어르신 신뢰 선언문. 돌봄 서비스는 수익 구조가 아닌 신뢰 구조로 운영한다. 어르신 대기 시간 제로를 목표로 한다. 방문 연계, 이동 지원, 의료 상담, 금융 상담을 하나로 통합한다. 모든 서비스에서 어르신 먼저 원칙을 지킨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우리 직원 모두가 지킬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성 돌봄재단. 이 아이의 엄마 서민서 씨가 준비한 시니어 방문 돌봄 연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혜성 돌봄재단 설립. 초대 이사장 서민서. 민서 씨는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이제라도 내 길을 잇는다. 늦었지만 함께 걷는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기록. 진실의 기록.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손자님, 저는 어색해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혜준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회장님, 주가 반등했습니다. 얼마나? -8에서 +5로.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진실이 이긴 거야. 우리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고생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해냈어. 할아버지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병원 가자. 내 엄마 만나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한테 빨리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이겼다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진실이 이겼어.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함께 부르는 노래. 세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성북구 동네 경로당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작은 무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이 후원하는 동네 음악회. 저는 무대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윤도윤입니다. 마당에 앉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어르신 합창단이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할머니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12분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꽃밭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꽃밭에서 꽃 따다가 나비 만나 깜짝 놀라. 저는 무대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할머니들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할아버지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오늘은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명찰을 달고 계셨습니다. 해성 돌봄재단 이사장 서민서, 정혜준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오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부르셔. 잠깐 오래.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 천막 안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엄마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해성 돌봄재단 창립일이거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아빠 만년필. 이건 내 아빠 거야. 이제 내가 가져야 해. 저는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응?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몸통에 금색 글씨, 적선수기. 이게 뭐니? 착한 일을 손으로 기록한다는 뜻이래요.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만년필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적으시라고요. 할아버지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랑 엄마랑 저랑 우리 모두 이 펜으로 적어요. 사람을 먼저 적는 펜.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택한 길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걷는다. 이 아이랑 민서 씨랑 할아버지랑.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 산책로. 노을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엄마가 한쪽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이 할아버지 회사 나왔다고 신기해해요. 그래. 네. 다들 부러워해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단다. 우리 손자가. 우리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지훈이가 걸었던 길이 있겠지. 어르신들 만나러 가던 길.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북구 쪽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언젠가 가보고 싶구나. 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가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요.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게. 네.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돈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은 유산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태도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먼저요? 그래. 어르신 먼저. 내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진짜 유산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아빠 자랑스럽지? 네.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엄마도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반지하 집, 빨간 화분이 있는 그 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사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다음 주면 끝나요. 좋습니다. 새 집도 마음에 드시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가족인데요. 엄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엄마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지. 저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빠 만년필과 제가 만든 새 만년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음악회가 있었다. 할머니들이 노래를 불렀다. 정말 좋았다. 할아버지가 만년필을 주셨다. 아빠 거다. 나는 할아버지한테도 하나 드렸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고. 어르신 먼저라고. 나는 이제 안다. 아빠가 왜 그 일을 선택했는지, 할아버지가 왜 우셨는지, 가족이 뭔지.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우리 잘하고 있죠? 낡은 만년필 하나가 시작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걷는 기억. 그 아래 작은 글씨. 윤지훈을 기억하며. 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한 아이의 용기가 가족을 이었고, 기업을 바꾸었고, 세대를 연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태도, 마음, 그리고 함께 걷는 방법.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